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호주 대 요르단. 자, 일단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시안컵 이제 U23 조별리그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이제 카타르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봤고, 자, 일단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대팀은 물론 이제 23세 이하 팀도 아시아 내에서 이제 강팀으로 좀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되는 팀 중에 그런 한 팀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투레나 이제 게이시티 등 어느 정도 좀 유망한 선수들이 있는 그런 좀 호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U23 챔피언십 대회에서 이제 4강까지 이제 진출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회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꺾거나, 그리고 이제 이란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등 기대 이상의 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작년에서의 그런 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이번 대회에서도 좀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을 법한 그런 요르단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뭐 객관적인 전력은 호주가 좀 더 앞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기동성을 좀 살려서, 이거 수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기동성을 살려서 좀 빠르게 공격을 전개, 좀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대팀이랑 뭐 U23팀이랑 어느 정도 좀 플레이 스타일은 좀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경기장에 대한 적응,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좀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뭐 경기 감각 등이 좀 어느 정도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호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현 상황에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호주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내 고배당으로는 내 햄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솔직히 아직 이제 경기가 개막전이다 보니까 여러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호주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좀 대승까지 약간 좀 막무가내로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거는 고배당 햄무 가져가는 경기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주 대 요르단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대 인도네시아. 자, 일단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 이제 개최국으로 홈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아시안컵처럼 다른 팀들에 비해 좀 유리한 부분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 좀 카타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우브너 그리고 이바르제나와 같이 기화 선수도 어느 정도 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국 선수들로만 좀 꾸렸을 때보다는 전력이 좀 강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지금 기화 선수들이 늘고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대회에서의 그런 좀 다크호스가 좀 될 만한 좀 요소가 있는 팀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동남아 U23 챔피언십 대회에서 이제 준우승을 거두며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대만이나 북한한테 지는 등 좀 다소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9월에 이제 일본과 중국 상대로 지거나 좀 팔레스타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좀 저조한 폼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9월이 가장 좀 최근 경기인데, 뭐 이제 작년 뭐 9월에 좀 성적을 좀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좀 결과를 좀 많이 만들었다. 물론 뭐 이제 일본이나 그런 팀들은 좀 강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도 좀 못 이긴 걸 고려하면은 약간 좀 약간 좀 기대 이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현 상황에서 좀 홈 이점을 받는 그런 카타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인도네시아 상대로 뭐 1.2대 정도의 그런 승배당을 받을 정도인지는 다소 의문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배당 대비 카타르 승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뭐 인도네시아가 뭐 반전을 만들어도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좀 이변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고민해봤는데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보다는 네, 카타르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슨 무주사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오바는 그래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카타르 햄무 오알부 안 그러면은 언오바는 네,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첼시 대 에버튼 경기.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엔조나 네, 수비수의 디사시나 지금 스털링 등이 지금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지금 결장자 이슈가 많은 그런 좀 첼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뭐 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시즌 내내 좀 부상 병동으로 인해 좀 고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지만 이제 홈에서는 승리한 경기가 많으며 나름 홈에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맨유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둔 걸 좀 포함해서 뭐 최근 좀 홈에서 좀 뉴캐슬 상대로도 좀 승리를 거두는 등 나름 좀 홈에서의 성적은 지금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지금 홈의 그런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정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10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은 한 그런 좀 에버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것도 이제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좀 첼시가 어느 정도 홈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침투나 좀 측면 전개를 통해 어느 정도 좀 에버튼의 좀 수비진을 두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에버튼 역시 이제 좀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좀 첼시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가면서 양 팀 다 뭐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만한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지금 근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9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성적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홈 원정 다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더더욱 지금 원정에서는 좋지 못한 그런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물론 뭐 첼시도 지금 뭐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크긴 하지만 최근 뭐 흐름이나 폼은 이제 에버튼보다 월등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첼시 승에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첼시 승 2.5 기준 오버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이제 발렌시아. 자, 우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연달아 만나 지며 이제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알메리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팀들 상대로 진 거를 이제 좀 최약체 팀한테 화풀이한 그런 오사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비아레알 상대로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최근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지금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인 그런 발렌시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사수나가 뭐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뭐 발렌시아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어려우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뭐 최근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조직력이 좋고, 그리고 주도권을 좀 뺏긴 경기가 어느 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대등한 경기로도 좀 치러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양 팀 다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양 팀 다 좀 공격을 전개한다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 및 약간 좀 양상까지도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지금 뭐 최근 흐름이나 폼을 고려하면은 발렌시아가 오사수나에 비해 좀 크게 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경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발렌시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근데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사수나와 발렌시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제노아 경기. 자,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체코 원정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풀젠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주전들을 좀 많이 기용한 그런 좀 피오렌티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노아에 비해 현재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나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는 유벤투스 상대로 비기거나 그리고 베로나 상대로 이기면서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제노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우선은 뭐 전반적인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좀 피오렌티나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면 일단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좀 템포가 좀 느리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도 이제 좀 최근 계속해서 좀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며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생각보다는 좀 템포가 느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한 골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이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유효 슈팅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피오렌티나의 좀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유효 슈팅이 뭐 2개에서 진짜 많게는 뭐 4개밖에 안 될 정도로 좀처럼 좀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좀 최근 좀 공격에서 좀 침체된 그런 피오렌티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유로파리그 경기를 좀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수들의 몸이 무겁거나 좀 퍼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피오렌티나가 고전할 수도 있지 않나 한번 네,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일단 뭐 가장 좀 예시로 이제 어제 경기였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버쿠젠 원정을 다녀오고,
이제 홈에서 풀럼 상대로 이제 무기력하게 좀 진 경우를 좀 생각한다면은 피오렌티나도 약간 이런 상황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만 근데 역시나 아무래도 좀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제노아보다는 좀 더 체급이 큰 팀이고, 그리고 상성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모두 피오렌티나가 제노아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요거를 좀 무작정 좀 제노아 사이드로 보기도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피오렌티나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주사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오렌티나 햄무 오알무 2.5 기준 언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엘라스 베로나. 자,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결정자가 좀 많습니다. 네, 일단 뭐 자파코스타, 그리고 지금 마르텐 두른, 그리고 이제 스칼비니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입니다. 자, 확실히 좀 수비와 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그런 결장자가 많은 그런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정자에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다소 처질 수 있었지만,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리버풀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큰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리버풀 폼이 많이 저조한 것도 있긴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아탈란타의 좀 폼이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 그리고 리버풀 상대로 굉장히 좀 효율적인 공격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직전 그런 좀 경기의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지금 중요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지금 강등권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다시 또 상황이 안 좋아진 그런 베로나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좀 아탈란타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내리다가 어느 정도 그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베로나 입장에서는 침투가 좋은 아탈란타 상대로 라인을 무작정 올리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는 좀 라인을 내리다가 뭐 종종 어느 정도 좀 역습을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베로나가 최근 실점이 많고, 그리고 상대팀한테 좋은 그런 득점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좀 라인을 내려서 약간 좀 수비를 한다 해도 아탈란타 상대로는 수비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이제 아탈란타가 뭐 내려앉은 팀들 상대로 그렇게까지 뭐 공략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베로나가 좀 수비적으로 나선다 해도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아탈란타가 베로나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이제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상성 면에서도 아탈란타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한 가지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탈란타가 3, 4일 전에 리버풀 원정을 갔다 와 이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는 점인데, 근데 뭐 현상을 봤을 때는 뭐 그 점을 감안해도 홈인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탈란타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아시안컵 U23강 그리고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